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모두 잘 보내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드리기가 너무 송구하군요. 추석 전에는 흰남노, 또 추석이 지나고 나니 곧바로 무이파라는 태풍이 지금 한창 대만에서부터 북상하고 있는 중이라니 국토 절반이 바다를 마주하고 있는 반도국가의 이 추석과 태풍의 질긴 인연, 1950년대에도 사라라고 부르는 태풍이 하필이면 바로 추석날에 한반도에 덮쳤고, 또 2000년에도 사오마이라고 부르는 태풍이 하필이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에 부산으로 덮쳤죠. 2003년에는 매미라는 태풍이 또 추석 바로 그 다음 날에 경남 고성군에 덮쳤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는 2016년의 태풍 말라카스, 이 태풍도 또 추석 연휴 기간에 덮쳤고, 그리고 올해 덮친 흰남노 역시 추석 태풍이었죠. 그러니 이 태풍에서 가족 잃고 집을 잃어버린 슬픈 사람들에게야 추석이 있는 9월은 그야말로 T.S. 엘리엇의 그 유명한 시 황무지 속의 잔인한 달 4월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4월만 오면 서구와 영미 지역의 문학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이 엘리엇의 장시 황무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그 장시 속에서 특히나 유명한 4월은 잔인한 달을 입에 올리곤 하지만, 태풍 흰남노를 만난 한국의 9월은 그야말로 잔인한 4월보다 2배, 3배 아니 10배도 더 잔인하고 잔혹한 9월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 잔인한 달 4월은 그야말로 죽은 땅에서 헬락을 키워내고 추억과 욕정을 뒤섞고 잠든 뿌리를 봄비로 깨우는 가장 잔인한 달 4월보다도 오히려 겨울이 더 따스했다고 토로하고 있는 황무지,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4월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세태가 되어버린 시가 아닙니까? 그 4월이 지금 한국에서는 특히나 이 9월에 가장 아프고 슬프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9월로 바뀐 것입니다. 그렇다면 꽁꽁 얼었던 땅이 녹기 시작하고 그간 다 죽었던 것 같은 온갖 풀꽃들이 굳은 대지를 뚫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도 이 4월을 잔인하다고 고집하는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세태의 기준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만약 가설에서, 아니 가설할 것도 없죠. 언 땅이 녹아서 죽었던 땅에서 다시 라일락이 피면 뭐합니까? 태풍에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가족을 잃고 또 살아갈 집까지도 집채로 날려버린 순환자들에게는 4월에 녹아서 6월에 끓던 마음들이 이 느닷없는 태풍이라는 날벼락 때문에 다시 꽁꽁 얼어붙은 9월을 살아가야 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월보다 더 잔인한 9월에 엘리엇의 황무지보다는 차라리 사이먼 카펑클의 그 4월이 오면 그녀가 올 거예요 라는 노래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이 유명한 노래 모두 잘 아시죠? 그 더스틴 호프만이 주연한 영화 졸업의 3곡이 되기도 했던 이 노래는, 그 가사는 물론 전 20세기를 통틀어 인류의 시인들이 세상에 만들어내놓은 수백만 편의 시작품들 가운데서 그야말로 최고로 평가받는 엘리엇의 황무지에는 당연히 못 비기죠. 그러나 이 노래는 제가 미국에 와서 배운 몇 개 안 되는 영어 노래 가운데 이 노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4월은 잔인하다 또는 9월은 잔인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요즘 한국 사람들의 세태와 비할 때, 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4월에 그녀가 오고 5월에는 그녀가 다시 나의 품에서 휴게 될 것이라는 이 노래 가사의 그 은밀한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 할 수가 없군요. 물론 4월의 잔인함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이 4월에 피어나고 있는 꽃망울들이 느닷없이 들이닥치게 될 꽃샘추위나 또는 그 매정한 빗바람에 의해 한순간이라도 모조리 날려갈 수도 있다는 그때 세상의 그 사회 표준을 구절구절 입에 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문학인으로서 저는 그런 식으로 겨울로 되돌아가느니, 그러니까 9월이 4월보다 더 잔인하고 잔혹해서 이를테면 이 9월에 곧 있게 될, 즉 곧 발생하게 될 어떤 사건들, 이를테면 그 사건들 속에서 끝없이 추락하여 곧 사망까지 이르게 될 어떠한 인물의 운명을 가지고 여기다가 그 위대한 노벨상까지 수상한 T.S. 엘리엇의 가장 잔인한 달 4월을 여기에 가져다가 패러디하는 데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4월은 잔인한 달이 아니니까요. 절대로 잔인한 달이 될 수가 없죠. 어떻게 죽은 땅에서 라일락을 피우고 생명수 같은 봄비가 무감각하던 겨울 뿌리를 흔들어
온 세상 만물을 망각이 차면서 깨워주는 이 4월을 잔인한 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마른 구근으로 약간의 목숨만 데워주어도 그것이 안주하여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잊게 해주는 눈 속에 대지와 함께 묻혀 잔뜩 몸을 움츠러뜨리고 있는 데에나 가장 잘 어울리는 말인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보기에 엘리에스의 그 황무지는 바로 그런 몸을 잔뜩 움츠러뜨리고 이 잔인하고 잔혹한 계절 9월을 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The Living Dead,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전으로 번역하면 The Living Dead는 죽은 사람을 뜻하지만 이 시에서의 The Living Dead는 죽은 산자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사람, 또는 죽은 듯이 눈 감고 코 막고 입 닫고 지내지만 여전히 숨은 쌕쌕거리고 잘 쉬고 있는데, 이를테면 오늘날의 이 보수파 정당인 국힘당에서 이준석과 윤핵관 그리고 중진들과 조재선들 사이에서 2길 내지 3길 4길 보기를 하면서 계속 몸만 사리고 지낸 사람들을 가리켜서 The Living Dead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으면서도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지 못한 사람들, 불타는 열정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스스로 버린 슬픈 사람들의 인생이야말로 정말 잔인하리만치 슬픈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The Living Dead들에 비하면 당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이 잔인하고 잔혹한 9월에도 계속 혼자서 끝까지 불굴의 항쟁을 펼치고 있는 이준석은 그 항쟁이 시사하는 바의 의미 자체가 무엇이건 상관없이 지금 이미 많은 국민들로부터 동정과 연민을 넘어서는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를 결코 절대로 외면하거나 또는 막아서 폄훼하고 비하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절대로 이준석을 비유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이준석에게로 제 마음이 돌아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감탄하고 제가 경탄하고 나아가서 제가 존경까지 하게 되는 것은 오늘도 이준석은 굴복하지 않고 계속 혼자서 싸우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만약 잔인한 4월을 9월로 둔갑시켜 부르고 있는 대한민국에 특히나 이준석이 죽도록 밉고 또 죽도록 싫은 보수파 국민들의 그 무작정, 그 무조건적인 밉고 싫은 이준석이라는 한 사람이 인간이 벌여왔던 한 마리의 악마와도 같았던 정치 행위에 대해서 싫어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 9월에도 틀림없이 잔인한 달 4월의 추억과 그 추억의 욕망이 가져오는 고통이 아프고 싫어서 또는 현실이 너무 버거워서 어둡고도 무감각한 깊은 땅속에 모든 것을 망각한 채 잠들어 버렸을지도 모르죠. 제가 싫어하는 4월, 제가 싫어하는 9월은 바로 이렇게 눈을 감는 4월이고 눈을 감는 9월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4월에도 눈 감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이준석이라는 이 청년이 그 4월의 봄과 6월의 여름을 넘어서 이 9월에 갑작스럽게 눈을 감게 되면, 그러면 그건 진짜로 리빙 데드, 죽은 산자가 되고 마는 거죠. 때문에 이럴 때는 죽지 않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지는 건 상관없이 나는 끝까지 싸우면서 절대로 굴복하지 않았다는 그걸 역사 속에 남겨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건 우리 이 시대, 이 잔인한 달 9월에도 끝까지 항쟁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준석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준석 씨는 절대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 마냥 무릎을 꿇으면 당신은 바로 눈을 감게 됩니다. 눈을 감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잠든 채 살게 되고, 그럴 때 당신이 좋아하는 저 무등산 또는 수락산 또는 팔공산 어디고 할 것 없이 그것들의 산능선 건너편에 서진 초록의 소나무가 허리를 펴고 참나무의 새잎이 산등을 타고 올라오는 모습은 모두 당신의 것이 아닌 남이 관상거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윤핵관들과 윤핵관 호소인들의 관상거리가 되고, 최종적으로 나아가서는 당신이 양고기로 둔갑해서 팔아먹었던 그 개고기 대통령 윤석열의 관상거리가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 하늘하늘 떨어져 내리는 9월의 꽃잎도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고, 꽃 떨어진 자리에 또 다른 색이 자리 잡아가도 그것은 이미 내 세상이 아닌 남의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게 남의 세상에 내가 불모로 얹혀져 사는 인생만큼 슬픈 것이 없고, 한 줌의 햇살이라도 좀 더 받고 하루라도 더 살아남으려는 4월의 모든 생명들, 9월의 모든 생명들을 차라리 내가 스스로 죽여서 불모의 황무지로 만들어가는 사람만큼 더 잔인한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이 9월의 수많은 가지들 사이로 햇살에 반짝이는 잎사귀들의 이런 삶을 향한 의지들이 살아있는 죽은 자들의 그 비겁함과 무능함 때문에 피어나지도 못하고
함께 죽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면 저는 이준석 씨 당신께서 왠지라도 죽은 자가 할 수 없는 삶에 대한 몸부림을 뒤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이먼 가펑클의 그 노래 4월이 비록 길지 않고 아주 짧지만 그리고 4월에 오는 그녀가 잠깐 5월 한 달만 나의 품에서 쉬고 6월부터는 말이 바뀌고 7월에는 아무런 경고도 없이 날아갈 것이겠지만 그래도 4월이 잔인하다고 아주 겨울로 되돌아가는 그런 세태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든 4월이라도 아무리 힘든 9월이라도 틀림없이 사이먼의 이 노래 가사처럼 은밀하게 당신을 바라고 당신이 품으로 오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잠깐만 당신이 품에서 쉬다가 다시 당신을 버리고 떠나가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반겨받으십시오. 이 9월은 잔인한 달이 아닙니다. 흰남노라는 태풍을 이겨낸 민심이 기억하는 계절로 반드시 당신이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논평은 오늘 이 순간, 이 시각까지도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혼자서 외로운 늑대가 되어 끝까지 항쟁하는 이준석에게 드리는 고모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